안녕하십니까. 장학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 힘들죠, 그죠? 과연 그럼 이 자영업자가 누구 때문에 힘든지는 모르고 그죠 하는 말이죠. 문 대통령은 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과연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가 그죠? 그걸 알아야죠. 과연 이게 임대료 때문에 그럴까요? 모든 것이. 문 대통령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임대료 제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서 유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앞서도 코로나19 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의무 인하 방안을 검토했었지만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 및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할 상황이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바지가 되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코로나 규제 방향을 보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며 우리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다. 집합 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을 못 벌어서 힘들죠. 사실은 돈만 잘 벌리면 뭐가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거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영업 못하게 하니까 계속해서 그죠? 어디 업체는 못 가, 어느 업체는 못 가고 근데 다른 업종은 안 모입니까? 사람 모이는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지하철 이런 데도 다 모이고 그죠? 사람이라는 거는 활동을 하게 되면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저 세심하게 안 살피고 무조건 어떤 업종을 지정해갖고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된 거죠. 청원인은 코로나 집합 금지가 되면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각종 공과금과 세금 납부도 그 기간에는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임대료는 그저 사적인 건데 우리가 각종 공과금 이런 거 세금은 국가에서 거두는 거니까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도 임차인들도 이렇게 임대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대출 원리금도 이거는 은행하고는 원인이고 임대료는 개인과 개인 아닙니까? 이거는 은행하고 개인이고 공과금과 세금은 국가와 개인이니까 이 이야기는 할 수 있도 임대료는 가지고는 이야기하면 임대료라는 게 자 2년 동안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2년 뒤에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즘 자영업자들 한번 보세요. 권리금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임대료가 만약 200만원인데 권리금 1억이라면은 1억을 주고 와서도 그렇고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료를 2년 24개월 동안 보세요. 해가지고 200만원 하더라도 4,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4,800만원. 예?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영업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영업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규제를 많이 하니까 영업장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임대료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건물주라고 마음 편한 줄 아십니까? 건물주들 보세요. 임대료 지금 임대가 안 나가가지고 임대료 지금 내놨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자기가 돈을 10억, 20억, 30억 주고 샀는데 임대료가 안 들어와 보세요. 예? 그 사람은 그냥 그 건물 샀겠습니까? 최소한 60% 이상 대출금을 내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예? 보통 50% 이상은 대출금을 내가 사잖아요. 그러면 20억짜리 10억 대출금을 냈으면 이 사람은 또 세금도
우리가 상가라는 거는 살 때도 취득세도 많지만 팔 때도 양도세가 많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대출금 이자까지 갚아 나가면서 힘들랬다면 왜 그러면은 나이도 들어가니까 건물이나 하나 사가지고 이제 여생을 좀 이렇게 편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나마 좀 안 굶게 해서 자기도 그래갖고 우리가 MDN이 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국가에서 세금을 깎아줍니까? 그렇다고 뭐 양도세를 깎아줍니까? 예? 세금 안 깎아주잖아요. 그럼 다 깎아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예? 요즘은 또 공시가격이 엄청 올랐단 말입니다. 이 상가 공시가격이 그러면은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엄청 높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임대료를 가지고 임대료는 2년 하고 장사 안 되면 나가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임차인들이 예? 계약기간 만료되면은 나가면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은 그러면 어쩔 수 그래 그 임대료가 비싸다 싶으면 안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들어와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장사를 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가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내가 일자리가 다른 데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은 장사 안 하죠. 누가 장사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만한 일자리가 우리 못 만들어 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장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산 임대료도 많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위치 좋은 데는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면은 그 임대료도 갚아 나갈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청원이는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 것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텨왔다. 죽기 일보 직전이라며 이제 자영업자만 집합 금지시킬 게 아니라 같이 집합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데 이분도 좀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영업자만 집합 금지시킬 게 아니라 같이 뭘 같이 집합 금지시킵니까? 그러면 국가 전체가 하지 말아야 돼. 이걸 말하더라도 자 내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안전 기준을 하고 뭐 동간거리를 그죠 전부 다 띄운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셨어야죠. 무조건 업종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걸어 다니도 사람이 부딪히고 그죠 어디 가서 뭐 모여도 어디 가서든 사람들은 모여갖고 모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영업 영업하는 장소를 그렇게 우리가 무조건 업종별로 금지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죠. 그죠? 예? 식당에도 그러면 거리를 두기를 떼하게 해갖고, 안 그러면 칸막이를 치는가, 이렇게 해갖고 영업을 하게 해줘야죠. 무조건 금지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죠? 무조건 임대료 깎아달라. 물론 공과금, 세금, 대출 원리금이야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를 가지고 주장하는 건 안 되죠.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정부는 또 이걸 가지고, 그죠? 정부가 임대료 제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임대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임대업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세, 재산세, 은행이자 공과금 등을 그대로 내야 하는데 임대료만 받지 말라는 것은 행평에 어긋난다. 임대료를 제한하려면 종부세 등부터 감면하라고 요구했다. 세금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이거 임대료 그 건물 가지고 있는 것도 세금은 세금대로 다 가져가면서 임대료 깎아달라. 물론 임대료도 지금 임대가 안 되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장사가 안 되면 그러면은 그만둬야죠.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단돈 그래도 100마리 남으니까 영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면 그만둬야죠. 올해 8월 달에 기사가 있는데 해외선 표준 임대료 대신 대부분 없앤다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에 대해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 8월 10일 날 올해 문 대통령이 8월 10일 최근 잇따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스스로 평가하며 표준 임대료 및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필요성까지 우회적으로 언급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7월 10일 대책을 통해 강화된 보유세 부담도 세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부담이 높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학계와 시장에서 문 대통령 시각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지 않다. 특히 시장의 한쪽 측면만 강조하는 참모진으로부터 왜곡된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이 이처럼 편파적인 인식에 출발한다면 진단 자체가 잘못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건 전세죠. 그죠? 전세. 주택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세계 주요 도시에선 표준 임대료나 공정 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변화가 해외와 비교해 지나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표준 임대료 등 추가 규제까지 내꺼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물론 이제 주택에 대한 임대료인데 이것도 이제 상가를 제한함으로써 주택까지 이래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주택도 그러면은 표준 임대료 해가지고 얼마로 정해라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제한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 발언이 이런 것이 바로 약간 공산주의식 발언인데 이게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물론 이제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일부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응급과는 달리 예외 조항이 많아 우리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훨씬 유연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본은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다양하다. 특히 집주인이 퇴거료 직업을 조건으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다음 임차인에게서 퇴거료를 보전받는 사실상의 권리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임차료 행태를 보장 임대차와 단기 보장 임대차로 나눠 집주인이 선택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단기 보장 임대차는 집주인이 2개월 전에 통지만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세입자를 내볼 수 있다. 제도의 유연성으로 집주인이 불편을 겪지 않게 했다는 뜻으로 현기된 우리 제도와는 차이가 크다. 특히 영국 주택 임대차 시장에선 단기 보장 임대차 비율이 연속적으로 갱신권을 보장하는 보장 임대차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죠. 단기 임대차가 더 높은 비율로 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죠. 전문가들은 특히 문 대통령의 표준 임대료 발언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폐지하는 추세인데 상황을 거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5년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했던 영국은 1988년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임대료 사정관이 정한 범위에서 물가지수와 연계해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해오다 민간의 기능을 넘겼다. 독일은 임대료 인상에 법적 제한이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기준이 유연하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인상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주변의 4년 평균 임대료와 비교해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 나라에서 실패한 표준임대료 공정임대료를 대통령이 거론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의 보유세가 국제 수준에 비해 낮다는 것은 현 정부가 출범부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핵심 논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주택인데 상가고 나지만은 결국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가 임대료가 그죠? 상가 임대료도 이렇게 하면은 결국 올라버린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어차피 국민은 자영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생산은 상가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그 제품 가격도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물가가 다 올라가 버리죠. 그래 되면 더 어려워지죠. 그러면은 못 사는 사람들은 또 자영업을 또 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악의 악순환을 끼게 되는 거죠. 그죠?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시장 경제를 모르고 이렇게 자꾸 법을 시행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댓글을 좀 보면은 내 건물에서 자영업 하는 사람은 3월부터 적자 상태입니다. 사장 월급은 없고 벌어서 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적자인데 세금도 내야 돼. 문재인 정부 문제가 많네. 국민들 희생만 강요하고 편가르고 세금은 1원도 안 깎아주고 오히려 정세로 괴롭히고 있으니 또 남한테 책임전가. 갑자기 IMF 금모으기가 생각나네요. 자발적 참여로 국난 극복했던 우수한 국민성. 아마 그 당시 지금 정권이었더라면 금모으기도 자기들 공으로 돌렸을 듯. 가진 자, 못 가진 자, 기업인과 직장인, 부르주아와 플로레타리아, 딱 그 기준으로 국가 운영하는 정권인데 완전 조폭이네. 삥 뜯겠다는 거네. 결혼 직장 인원 제한 명령만 내리고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든 말든 손 놓고
결혼식장과의 분쟁을 지켜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월성 1호기인가 문재인 말하면 폐기되는, 문재인 말하면 임대료 낮춰야 함,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여기는 공산국가. K방역 홍보하는데 1200억 썼다는데 쓸데없이 세금 낭비하지 않으면 자영업자 지원할 수 있다. 근본적인 경제 살릴 정책을 펴야지. 쓸데없는 소비 쿠폰은 왜 뿌려대는지. 세금 펑펑 쓰면서 정권의 실책을 건물주에게 왜 강요하려 하지? 자신들의 이득은 다 챙기면서 끝없이 남의 것을 탐하려는 건성. 임대인 임차인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건물주도 자기 돈 다 가지고 건물 세놓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꾸 어느 한쪽만 편들어서 싸우게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세금이라도 좀 면제해서 사람들 좀 살게 해주든지. 코로나 시국에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미친듯이 올리면서 이번에는 건물주만 죽으라고요. 임대료 못 받으면 은행 이자 못 내서 경매로 많이 넘어가서 민주당이 삭스를 담아가려고요. 종부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다. 이런 논리라면 임대업자들도 월세 안 들어오니 은행 이자도 스톱해줘야 한다. 몇 달째 월세 안 들어와 은행 이자도 못 내고 대출도 안 되는데 지난번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임대업자들이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저 내구조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대출금을 그러면은 국가에서 그러면 면제해주라 해보세요. 일단 먼저. 예? 대출금을 그죠 국가에서 면제해줄 수 있습니까? 예? 대출금을 혹시 국가에서 세금 먼저 낮춰주고 없애주고 그죠? 자영업자 세금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이야기하셔야죠. 왜 임대료를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먼저 책임지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그죠? 큰 기관에서 책임지고 그 다음에 임대업자한테 좀 고통을 분담해라 이렇게 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에서 과연 대출금 낮춰주면 은행은 파산 안 나겠습니까?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안 받으면 은행이 파산 날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은 파산돼도 되고 은행은 파산되면 안 되는 겁니까? 은행은 다른 걸로 벌면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근데 건물주 건물 하나 있는 거 임대료 그러면은 낮춰주면은 안 받으면은 그 건물주는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죠.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임대가 안 나가서 겪고 있는 임대인도 엄청 많은데 정말 편가르기 하는 정치 이 정말 그만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